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금 이제 대략 그 소송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자료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박 변호사님께 보내드렸고요. 또 이제 뭐 추가로 몇 분이 별도로 요청하시는 데가 있어서 포항이랑 어디였지? 전주 덕진구였나? 거기를 지금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뭐 작업하면서 얼핏 그 유튜브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뭐 이제 분명한 거는 그분이 악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헷갈리시나 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 장당 하나, 네 장당 하나 이렇게 딱 일로 설명을 했을 때는 그나마 등차 수열로 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여러 개의 복수 시작값이라는 개념, 뭐 빼낸 숫자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빚어지신 것 같고, 심지어 통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역공이라는 게 저 사람들이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뭐 역공을 한다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이제 뭐 디베이트라고 그러나요? 이게 논쟁이 될 텐데, 처음부터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백날 오만 가지를 다 들이대도 말이 안 되는 게죠. 아무리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박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도 뭔가 제가 이게 조작이라고 99% 이상을 증명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게 마침 이 청주시 흥덕구의 요 메커니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법정 서면 작성하면서 다 이제 요 포맷이라든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가 요 보던 중에 요 사례면은 이 여러 이제 빼낸 일련보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 빼낸 개수와 반복 구간이라는 의미로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딱 떨어지는 게 나와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또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이 반복 구간이라는 거를 21에서 멈췄냐. 21에서 멈춰서 지금 510만 개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럼 뭐 23이든 24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숫자를 하나를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뭐 그런 툴이 있으면은 쉽게 하겠지만 저는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엑셀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21개까지 넣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거를 22로 늘리게 되면 나머지 계산하는 거를 최소한 22번을 반복을 해서 거기서 이 나머지 값이 해당되는 게 안 나오는 거를 골라서 기존에 제가 작업했던 21까지의 여러 이제 13에서 20일까지 작업했던 그거보다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다 비교해 가지고 높으면 취해오고 낮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하나를 늘리는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20일에서 멈춘 이유가 처음에 왜 이게 이제 등차 수열 한 개씩 더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증명된 게 13까지였나요? 이제 반복되는 반복 구간 개념으로 하면은 아마 13이었을 거예요. 13까지 해가지고 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그때는 이제 관외는 건들기 전이니까요, 모든 읍면동에 조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했는데 최고는 뭐 99점 몇 프로까지 나왔지만 3개 중에 한 개를 계산하면 99.9 얼마 나와요. 근데 13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85.6%인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국이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85% 같으면은 말 되는 거 아니야?
15%가 나올 확률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을 20일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갔을 때 비로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그 확률, 적어도 사람들한테 야 99%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던 게 99%인데 그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게 읍면동별 관내 사전 선거인수에 부풀려진 거를 제가 이 개수를 사용해서 증명한 거거든요. 여기가 이 비율, 그러니까 빼낸 개수하고 반복 구간을 나눈 그 숫자가 가장 작은 게 지금 안동시 남우면에 17개를 반복할 때 4개. 그러니까 17개에서 4개를 빼먹었을 때 확률이 전국 중에 그나마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 또 뭐 따로 설명드렸고 요건 건당. 요거는 조작이 아닐 전체가 조작이 아닐 확률. 그래서 빼면 요 안동시 남우면에서 17개 중에 4개를 빼먹는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 확률이 99.84%다. 그러면 지금 이 밑으로 쭉 이거 비율대로 소팅을 한 거니까 전국에 제일 낮은 게 99.84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 너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봐라. 다 99.84 이상이다. 저는 이게 이제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상 뭐 그 85%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규칙이 있다는 거를 85%로 증명했으면 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숫자도 벌써 그때 그걸로 해서 이 관내에서 차이 나는 걸 계산했을 때 120만 명이었나 그래요. 그러니 공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적다. 적을 때는 공 박사님이 야 이게 등차 수열이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16인가까지 작업했을 때가 그 이제 부풀려진 숫자 합계로는 대략 316만이었가 300 그렇죠. 그렇게 나오니까 또 이게 다른 분들이 추정했던 거랑 비슷한 수치가 나왔네. 그러고는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99% 미만짜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99%를 넘기자. 이것도 거의 99.9% 아닙니까? 99%를 넘기는 거를 좀 뭐 기왕 한 김에 작업을 멈추면 딜레이가 많이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17까지 하고 다 비교해보고 뭐 18까지 하고 다 비교해보고 이러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내친 김에 20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20일까지 작업을 해서 해보니까 최저 수치가 이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510만 개가 나오는 선, 그 선에서 멈춘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가 부풀렸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하고자 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단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인 거죠. 저는 단지 그 안에 조작 메커니즘이란 게 있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부풀려졌다. 그 부풀려졌다고 내가 주장하는 내 가설이 맞을 확률이 99.84%다. 최소. 나는 여기까지 하면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21에서 멈췄냐 그거는요 24를 넘어서도 계속 하면 1이라도 2라도 계속 늘어나요. 이게 뭐 그걸 확률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작업을 지금 제가 왜 해야 되냐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왜 21에서 멈췄는지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수 조작 개수를 넣고 나서 헷갈리는 분들이 야 20개 중에 7개가 넣었다는 게 자 20으로 나누면 그래 3, 4, 6, 7, 11, 12, 14 이런 게 없다고 쳐. 예?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요 복명 제1동의 얘가 이게 동전 던지기로 딱 비교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나왔어요. 이 무식한 새끼들이 2장 중에 1장을 빼먹은 거예요. 2명 중에 1명을 부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쟤들도 짱구가 아니라면, 예? 2장당 1장 늘린다고 해서 1 건나고 2 빼고 3 건나고 4 빼고 짝수 다 빼먹고 골수 다 빼먹고 이러면 바로 뽀록 나게요? 그죠? 뽀록 아니고 들통 나게요? 그러니 얘들도 2장당 1장을 늘리는 방법이 이거를 썼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개 중에 10개를 빼먹으면 숫자가 막 이렇게 난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예? 적어도 이거를 밝혀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반도면 설명할 때 그 예로 딱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그 복명 1동의 요 시간대별 누계, 투표자 수 누계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용어가 헷갈리는데 요거는 저는 1년 번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번호. 예? 그러니까 뭐 6시 50분인지 7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 딱 자를 당시에 발행됐던 1년 번호가 부여됐던 1년 번호가 48번. 8시에는 77번. 그러니까 첫날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쭉 그 1년 번호가 늘려져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1년 번호 내지는 모니터상에 표시되는 1년 번호. 그러면 쟤들이 빼내가는 건 왜 모니터상에 안 나타나냐? 예? 왜 집계에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전산 조작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요 다음 사건, 요 다음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표를 발행하는 1년 번호를 부여하는 즉시 하나가 빼지거나 그걸 빼서 다른 목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 눈에 띄거나 아니면 이거를 전국적으로 집계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가 더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전기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눈에 안 띈다는 가정을 한 거고, 이 숫자는 결국에는 모니터상에 나온,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멈춰 있는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집계가 됐을 거다. 예? 그러니까 그 가정이 지금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 예? 제가 막연히 20개 중에 10개를 빼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1년 번호라고 하는 게 요 20개 내에서 0번, 1번, 2번, 5번, 9번, 6번, 6번째, 9번째 요 번호를 빼먹었다는 뜻이니까, 예? 보세요. 자, 1년 번호가 이제 계속 생성되는 거는 쟤들이 빼가든 사람이 가져가든 실제 선거인이 가져가든 1년 번호는 이런 식으로 쭉 1, 2, 3, 4, 5, 6, 7, 8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0은 이제 나중에 그 20으로 나눴을 때 숫자니까 나머지 마지막 20번째를 빼갔다고 보고 1번, 2번, 5번, 6번, 9번, 12번, 1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20번까지 해서 10개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번호를 받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3번을 받아가는 거야. 이 가설에서는요. 예? 이건 실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1번, 2번을 얘들이 빼먹고, 예? 1번을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3번을 가져가.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4번을 가져가. 5, 6번 얘가 투둑 빼가고 이 사람이 3번을 가져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콘서트 티켓 같은 거에 1년 번호 1, 2, 3, 4 눈에 보이게 적은 것 같으면 오씨 내가 처음으로 와서 테이프 끊자마자 왔는데 왜 내가 3번이야? 예? 이 사람이 3번을 받았잖아요. 실제 온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QR코드가 필요하고
바코드의 일련 번호를 숫자를 없앤 거예요. 예? 바코드에 그러니까 얘들이 저 그 30몇 자리인가? 그 바코드에 기록되는 내용은 뭐 어떤 선거구에 어떤 관할 선거구고 예? 뭐 어떤 선거구 이런 거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7자리인가 5자리인가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가 네? 오늘 제일 먼저 가서 투표하고 저 몇 명이 들어간지 감시해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1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내가 투표지 갖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일련 번호가 1번이네? 그러면 다 산통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껌 하나를 사도 바코드에 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바코드를 표기하면서 굳이 숫자를 안 쳐넣은 이유가 난 그거지 않나 이렇게 또 뇌피셜을 가동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내가 1년 번호를 3번을 받았는지 5번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 숫자는 기계만 알아요. 기계만. 쟤들이 정해진 이 로직대로 1번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3번을 주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4번을 주고 자 5번을 주고 호다닥 빛의 속도로 빼먹고 세 번째 기다리다가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7번 주고 네 번째는 8번 주고 9번 또 호다닥 빼먹고 11, 12 주고 5번, 6번째 들어온 사람한테는 10번, 11번 주고 그렇게 해서 보면 자 20번 나머지가 0인 경우도 빼먹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20번도 빼먹으니까 요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다시요. 요거를 옮겨가면서 보자고요. 자 1, 2, 5, 6, 9, 10입니다. 이걸 좀 늘려볼까요? 20번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자 21번서부터는 여기서도 1번, 2번, 5번, 6번, 9번 12번, 14번, 15번, 16번 쭉 가다가 다시 0 요게 계속 반복이 되도록 얘들이 로직을 넣어놨단 얘기예요. 그거는 처음에 넣는 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기계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도둑질을 시켜도 기계는 아주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10개를 그냥 쳐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세요. 51번부터 시작해서도 보세요. 60번이지 60번. 60번 반복되고 나면 61번부터 또 1, 2, 5, 6, 9 보세요. 1, 2, 5, 6, 9 2, 4, 5, 6 아닌데 72, 74, 75, 76 요거 빼먹고 80번째 가면 80번째 빼먹고 요 20번이라는 반복 구간 내에서 요 20번, 20번이라는 그 반복 구간 내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일련 번호를 다 순서대로 빼먹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거 전체를 한번 옮겨가면서 보자고요. 이 숫자만. 이걸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서 보면 편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관리관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 그러니까 1일차에 07시까지 부여받은 번호가 48번이라 그러면 이 숫자겠죠. 이 숫자 그죠? 이 사람 숫자가 아니고 자, 48번을 가보자고요. 48번. 48번을 부여받은 사람은 24번째 들어온 사람이 48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는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날 거예요. 여기 이쪽에 있는 숫자로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게 저 가설인 거니까. 자, 그 다음 8시
08C 누계를 볼까요? 77번. 자, 77번이 발행이 됐는데, 부여됐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38번째 온 사람한테 부여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그럼 9시까지 133번. 9시에 정각에, 8시 50분인지 9시 정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133번을 부여받은 사람은 실제로 들어간 순서는 67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자고요. 맨 마지막에 1751번 1년 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마지막에 실제로 투표한 사람, 그렇죠. 투표한 사람이죠. 사전선거니까. 투표한 사람 876번째 입장한 사람이 1751번 표를 받고 1년 번호를 받고 투표를 마치고 이제 이 복명일동의 선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명일동의 관내 사전 선거인 수를 보게 되면 이 자식들은 뭐 투표선이 주소진이 말이 많은데 한번 보자고요. 투개표 사전 투표 진행 상황은 봤고요. 또 이제 이게 투표 진행 상황에 충북 1차 이거는 시군구로 나누니까 투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국회의원 선거 충북 청주시 흥덕구였죠? 흥덕구 검색해서 보면 복명일동에 나와야 되는데 복명 제1동 관내 사전 투표 1751명 보이시죠? 이 1751명이 결국 마지막에 이 복명일동에서 부여된 1년 번호인 거네요. 그죠? 그 숫자가 이 복명일동의 관내 사전 선거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게 주소지로 집계가 됐건 투표소로 집계가 됐던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여받은 사람 실제로 876번째 들어간 사람이다는 거를 어떻게 제가 계산했냐? 이 라운드 함수 써서 라운드 함수를 굳이 안 쓰면은 이제 0.5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0.5라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어차피 사람 수니까 라운드를 써서 그냥 자연수로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런데 구간은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9명, 8명인데 9명이라고 계산되기도 하고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저 큰 대세의 흐름이 없다고 이거는 이 로직을 이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툴이나 분이나 그 툴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큰 차이 없이 같은 그 흐름으로 쭉 가서 마지막 숫자는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서 1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876명. 그러니까 제가 이 복명동에서 이 조작정 관내 선거인 수라고 표시한 요 숫자가 이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든 얘네가 주장하는 숫자가 맞거나 아니면 제가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숫자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쳐 넣었으면. 예? 그러면 이게 자 건별로 조작이 아닌 하나를 던졌는데 이 나머지 값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값이 나왔어. 그러면 오케이 네가 조작 안 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50%고 저 입장에서는 야 아직 안 나왔으니까 더 던져봐. 나는 이 숫자가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네? 그럼 인정. 50% 인정. 자, 2번 됐는데 2번 또 나왔어. 그러면 그게 50% 곱하기 50% 그러니까 0.5 곱하기 0.5 하면 0.2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이게 맞냐?
더해야지 왜 곱하냐가 얘기하면 환장하는 노릇 아니에요. 이게 뭐 공리라 그러던가 공리? 예? 그거는 이제 통계학 한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대답 안 해주는 대학 교수들이랑 싸잡아서 도배금으로 넘어가니까 통계학 한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물어보세요. 이걸 왜 더합니까? 예? 공박쌤 얘기로 하면은 그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에서 배운다며요. 그러니까 하여간 자, 2번 던져봐. 2번 던졌는데 여기 있는 값이 또 나왔네? 그래. 25% 인정.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4번을 곱한 숫자가 조작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조작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조작이 아닐 확률. 예?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요 복명일동은 20개 중에 10개를 더 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런 조작 메커니즘이 존재할 확률이 99.999999999 5개 404%. 예? 이게 요 확률은 뭐랑 똑같냐면요. 이것도 또 뭐 제가 통계학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러는데 그 왜 동전 던지기 얘기하잖아요. 이게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예요. 동전을 24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통계학 하시는 분들 제가 그 얘기 동전 10번을 던졌는데 10번이 아니고 24번을 던졌는데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적어야죠. 네? 이제 좀 논란은 잠재우고요. 우리가 이걸 힘을 합쳐서 이게 이제 법원에 가는 자료 아닙니까? 그죠? 법원에 가는 자료면 거기에서 너는 왜 22까지 안 하고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22, 23도 했어야지 왜 멈췄냐? 예? 510만 개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저 공박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290에서 뭐 300 몇만 표라는데 맥시멈 460표라 그랬는데 너는 어째 510만 표가 나오냐? 그걸 저한테 묻지 말라고요. 예? 저는 여기에 조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를 확률로 법정에 이게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길만 파온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을 최저 확률이라고 하는 게 85%에 걸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조작일 확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뭐 당초에 뭐 조작값, 시작값 이런 말을 썼다가 반복 구간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빼낸 개수로 해서 하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20, 21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낮은 그러니까 조작 확률이 그나마 제일 낮다고 하는 데가 아까 얼마였죠? 99.84 예? 제일 높은 데 한번 볼까요? 진짜 황당해 이거. 예? 21개 중에 12개를 빼먹어요. 이건 5개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한 장당 한 장 이상 빼먹은 게 이게 몇 군데야? 예? 뭐 약간 이렇게 수두룩해요. 저 관외도 마찬가지야. 관외라고 별 것도 아닌 게 관외는 제일 작은 숫자가 요랑 마침 반복 구간 17에 4에서 요 제일 작은 이 조작 확률이라는 게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저 관외에서는 50%를 넘는 건 없네요. 50% 나온 데가 2군데. 그러니까 2장 중에 한 장을 넣는. 그러니까 2장에 한 장을 넣는다 그러면 전부 홀수나 짝수가 나오니까 뽀록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개 중에 10개를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업은 20일에서 일단 멈췄고 그게 510만 개하고 320만 개의 차이를 그거를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제 공박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야 이게 지난번 대선에 보니까 예? 대선 때는 제가 자료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있는 거를 다 셀에 넣었는데도 0.7%로 지게 만들었잖아. 에? 그러면 지금 조작을 하는 사람이 하는 놈 입장이고 그거를 주문하는 놈 입장에서는 야 불안하니까 좀 룸으로 더 만들어. 이빨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 자 이빨 빼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10만 표가 최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22, 23으로 늘려가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어 그 숫자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숫자를 저한테 요구하면 저도 못 맞추죠. 예? 평생 그것만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차이 나는 거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에서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10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320만 표면은 320만 표만 확보해 가지고 그걸 전부 민주당 밀어주면 예? 더불당 밀어주면 야 뭐 대략 요 정도 예? 160, 180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딱 그것만 준비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 직전에 무슨 돌발 변수라도 생긴다고 해가지고 예? 얘네가 조작해 놓은 설정 값이 무너져 버린다. 예? 그럼 뭐 선거 전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러니까 조작 값을 넣는 거는 최소한 선거가 결정된 이후에 이런 로직을 집어넣고 뭐 대략 계산해서 몇 표까지 확보하겠다 하는 거는 그 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전선거 당일날 막 급하게 해서 야 이거 조작값 예? 올려 내려 이 짓을 했으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제가 이 등차 수열이라든지 이런 규칙으로 잡아낼 수가 없죠. 첫날 딱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아 더 늘려야겠네. 그래서 그 다음날 예? 밤새 애들이 로직을 막 건드려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3장 중에 1장 들어가던 거를 2장 중에 1장 넣는 걸로 바꿔.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걸 잡아내지를 못하죠. 그죠? 저는 이게 이틀 내내 시간별로 딱 정해진 로직대로 숫자가 움직였다는 거를 지금 증명한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심어져 있었고 그 돌발 변수, 여론에 확 영향을 미칠 만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더 부풀려 놨을 거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피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500만 표, 600만 표를 왕창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들어갔으면은 개연선 훌쩍 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주문한 놈이랑 그거를 제공하는 놈이랑 동업자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문한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 같은 조그마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잘게 여러 군데가 나가는 것 같으면 한 군데 눈치 안 보고 내가 제품 잘 만들면 된다 이 느낌을 갖고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빅바이어가 나타나 가지고 제가 1년에 만드는 게 300만 개인데 뭐 갑자기 자기가 200만 개 오다 낼 테니까 전부 자기네들 해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매이다 보면 예? 회사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저는 이 일 하기 전에 저 연구소한지 쪽에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번역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한 연구소의 매출이 95%가 나와요. 예? 그래 되면 내가 불안해지거든. 결국 거기에서 뭔가 입찰 제도를 홀랑 바꿔버리는 바람에 문 닫고 뭐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더불당에서 선관위에 주문을 했다. 근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개헌선 넘어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들통난다고 해도 이 선관위에서 야 씨 그럼 나 까버릴 거야? 어차피 얘가 못 갈 걸 알거든요. 까면 까는 놈은 당연히 죽음이지. 그러니까 이 선관위 쪽에서 조작을 도와주는 놈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면은 내가 온전치 못하겠다 정도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헌선을 넘기지 않는 쪽에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걔네가 목표한 값이 200석 이상이었던 아래였건 간에 조작을 하려면 뭘 할 뭐라 그래요?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게 표 만들고 놓고 하는 거는 4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4일 동안에 봐서 표가 좀 무리하게 차이가 나겠다. 이거는 야 여론으로 보면 택도 없이 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준현인가 그 사람이 된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이 와서도 야 저건 뭐 이상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그렇게 다 조작을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려면 표도 더 많이 만들어 놨어야 됐고 만들어 놨다가 설사 그걸 조작하는 과정에서 무효표로 버리던지 무효표로 그냥 집어넣던지 아니면 심지어는 국힘당 후보 쪽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개 내려 100개 내려 이런 식으로 뭐 요까지는 제가 내피해라고 치고 저는 지금 이 숫자를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흥덕구 복면 일동 같은 경우에 이거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20장 중에 10장 들어간 거나 2명 중에 1명 넣은 거나 그러면 20명 중에 10장 다시 2명 들어갈 때 1명 집어넣었다고 이해할 때는 그냥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 그랬다가 10명 중에 20명 넣었다 그러면 이 숫자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어렵다?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작을 해놔버리면 이렇게 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실제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에 딱 맞춰서 사전선거인 수가 빠바바바방 늘어나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야 내가 저 CCTV로 찍어본 게 있는데 내가 찍은 것보다 분명히 더 많아. 당연히 많죠. 여기 흥덕구 복면 일동 같으면은 정확하게 찍었으면 뭐 1시간만 찍어봐도 답이 나왔을 거야. 100명 들어갔는데 200명이라고 단말기에 표시돼 있네? 금방 보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참 고생해서 확보한 영상인데 거기에는 무슨 관외도 들어가 있고 관내에도 뭐 투표소라고 하니까 옆에 동에 사람이 들어와서 넣었을 수도 있고 막 5만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뭐 이제 단속하고 못하게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 발만 찍어가지고 숫자를 셌네? 아니 그 사람이 투표하러 간 건지 도시락 배달 간 사람인지 알게 뭐야. 그 숫자를 갖다 놓고 내가 찍은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다 표를 찍으러 들어간 사람이면 또 말이 되지. 심부름하러 들어간 사람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증거라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법원에서 설사 그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그걸 증거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선관위 측에서 이런 집어넣을 의도가 없다 그러면 저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 사전선거
저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개뻥을 치는데 투표함 들어가는 입구만 저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그 투표함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카운팅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있던 것까지 떼내고, 에? 그걸 굳이 찍어보겠다는 사람은 구속까지 시키고, 이 개 같은 짓을 하는 무리가 누구냐고요? 왜 했겠냐고요? 에? 저는 그걸 제가 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걔들이 만든 숫자에서 역으로 이렇게 증명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뭔가 이 흐름에 자꾸 역행하거나 뭔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최소한 이 영상은 안 봤다고 간주를 하고, 아니면 뭔가 제가 하는 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입된 세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개무시하겠습니다. 아우,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요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이 반복 구간의 의미가 뭐구나. 에? 그냥 10개가 아니고 요런 규칙이 있는 10개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40분을 넘게 본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저는 공은 이제 제 손에서는 떠났어요. 이제 이거를 박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거를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법원 판사들을 이렇게 설득해가는, 논리로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는 이제 최대한 돕는 역할, 그것까지가 이제 제 역할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니까 부방대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선관위에서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경우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현장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박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이 오거나 메일로 오는 분들은 제가 그 해당되는 지역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 뭐라 그래요? 이거 법원에 사용하는 그 서면 자료? 서면 증거? 뭐 하여간 요거는 어쨌든 지역구마다는 다 다를 테니까 제가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도 요 내용은 다 다를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뭐 또 내일은 황송스럽게도 장 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 6434기라는 분, 그분이 이 시골까지 와서 저를 만나시겠다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이 안에서 뭐 꼼지락거리면서 도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돕겠다는 생각이니까 보시고 의견을 모아서 뭐 이제 공 박사님 통해서 오신 분들은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네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수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법정 증거로 채택이 돼서 정말 온전한 나라가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